안녕하세요. 스타일앤카 매거진 최종근 기자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SUV라고 하면 짐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편견을 깨준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요. 바로 쌍용차의 렉스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1%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렉스턴은 고급 대형 세단과 거의 맞먹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델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이 시장은 경쟁사와 수입차 브랜드의 각축장이 돼버렸습니다. 쌍용이 렉스턴으로 고급 대형 SUV라는 시장을 만들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시장이 돼버린 셈이죠. 그 이후 쌍용차는 절치부심 끝에 3년 6개월이라는 개발 기간과 3,8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대형 SUV를 내놨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바로 쌍용차의 G4 렉스턴입니다. 강인함과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외관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품격을 높인 실내 공간을 품고 여기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뽐내는 주행 성능까지 진보한 SUV의 매력을 모두 담았다. 16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더욱 당당하게 강렬하게 변신해 돌아온 G4 렉스턴. G4 렉스턴의 첫인상은 좀 티볼리의 큰형 같기도 하고요. 또 코란도시도 묘하게 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티볼리와 코란도시를 좀 적절하게 배합해 놓은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티볼리 때부터 장착된 숄더인 그릴이 G4 렉스턴에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부 먼저 살펴보시면 숄더윙 그릴을 중심으로 이 라인이 헤드램프까지 이어져서 차를 좀 더 넓고 강인한 인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램프도 좀 특이한데요.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을 하나로 합쳐놨고요. 또 모두 LED를 적용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차가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를 채택한 정통 SUV인 만큼 정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스키드 플레이트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전면부 상단의 캐릭터 라인을 강하게 뽑아서 좀 더 근육질 그리고 좀 더 터프한 그런 남성미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전면 로고도 아무래도 기존 쌍용차와 좀 차별화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을 형성한 별도의 엠블럼을 또 장착했습니다. G4 렉스턴의 옆모습도 티볼리와 좀 비슷합니다. 크게 옆 라인은 세 가지 부분에서 좀 힘을 줬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아치형으로 한번 굴곡을 줬고요. 또 캐릭터 라인을 일직선으로 길게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아치형으로 줘서 차를 전반적으로 좀 볼륨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정통 SUV인 만큼 휠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 G4 렉스턴에는 20인치 대형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휠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휠하우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큰 휠을 장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넉넉한 휠하우스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UV인 만큼 정보가 높아서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좀 타고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G4 렉스턴에는 사양에 따라서 전동식 그리고 고정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준비되어 있어서 무리 없이 탑승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윈도우 주변부도 크롬으로 장식을 해서 세련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G4 렉스턴의 엠블럼입니다. 전면부에도 날개 모양의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후면부에는 G4라는 그런 이미지가 새겨진 별도의 로고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양옆으로 좀 길게 빼서 차를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역동적 실루엣을 자랑하는 G4 렉스턴. 가로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해 강인한 인상을 전하고 헤드램프와 이어져 역동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한다. 방향 지시등 기능이 추가된 LED 주간 주행등은 날렵하고 세련된 멋을 추구. 리어 팬더부터 강조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강인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20인치 스퍼터링 휠을 적용해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한 것은 물론 프리미엄 모델의 품격까지 높이고 후면에 크롬라인 범퍼와 하이글로시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해 오프로드에서 보다 강력한 매력을 뽐낸다. 네, G4 렉스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탁 트인 시야입니다. SUV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시야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도 딱 처음에 앉았을 때 한눈에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뭐 버킷 시트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게 등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죽이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또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서 장시간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페시아를 중심으로 길게 라인을 좀 뻗어놔서 차가 좌우로 좀 더 넓어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또 아무래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곳곳에 굉장히 소재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전 쌍용차 대비해서 굉장히 소재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스위치류라든지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그 가죽으로 또 스티치를 퀼팅 모양으로 덧댄 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네, 스티어링도 잡아보면 이 림의 굵기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들이 굉장히 정갈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아까 제가 소재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스티어링 휠에 배치된 이 버튼류의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7인치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클러스터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도 좀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G4 렉스턴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9.2인치인데 동급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차 안에서 뭐 멀티미디어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넓은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차가 뭐니뭐니 해도 대형 SUV인 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앉아봤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광활하다는 표현이 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이고요. 또 뒷자리, 요새 뭐 SUV 다 젖혀지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4도까지 젖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2열 승객들도 아주 편하게 장시간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UV인 만큼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어야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뒷자리 승객이 모두 타고도 골프백 4개 정도가 무난히 들어갈 정도로 적재 공간도 충분하고요. 또 2열 시트를 완전히 폴딩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퀄티 스티치 라인이 들어간 최고급 나파 가죽과 우드 트림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높이고 국내 SUV 최대 9.2인치 HD 스크린을 장착, 최고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7인치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다양하고 안전한 운전 정보를 제공해 주행의 편리함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특히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경고음과 신호음을 선택, 운전자가 최대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혁신적인 실내 공간의 실현으로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주행까지 즐길 수 있는 G4 렉스턴. 네, 오늘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쌍용차가 지난 5월에 내놓은 G4 렉스턴입니다. 일단 이 차량은 2200cc 4기통 디젤 모델이고요. 마력은 187마력, 토크는 42.8입니다. 미션은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G4 렉스턴은 대형 SUV인 만큼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다운사이징이 대세이긴 하지만 좀 배기량이 다소 모자르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시속 100km까지는 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잘 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km 이상의 좀 고속 영역에서는 조금
속도도 더디게 올라가고요. 조금 출력이 부족한 부분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G4 엑스턴의 서스펜션은 특이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두 개 트림은 리지드 엑슬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고요. 상위 두 개 트림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은 WBC본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리지드 엑슬 서스펜션을 탑재한 모델도 타보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멀티링크를 탑재한 모델도 타보고 했는데요. 물론 멀티링크를 탑재한 이 최고 트림이 좀 더 노면의 충격을 잘 잡아주고 접지력도 좋은 모습이지만 하위 트림의 리지드 엑슬 서스펜션도 일상 주행에서는 큰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프레임 바디를 채택했다는 점인데요. 보통 요새 나온 대부분의 차들이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노코크가 가볍고 좀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널리 쓰이는데요. 하지만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높고 차체 강성이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UV 모델은 프레임 바디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동안 국산 SUV 모델이 많이 없었기도 없었고 사실 프레임 바디를 채택한 차량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쌍용차가 오랜만에 대형 SUV를 내놓으면서 프레임 바디를 채택한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G4 엑스턴은 후륜 기반의 4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험한 산길이나 오프로드도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프로드도 한번 직접 타봤습니다. 그래서 젖은 진흙길도 달려보고 좀 험한 산길도 한번 달려봤는데요. 일단 느낀 점은 굉장히 전천후 차량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도심을 달릴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했는데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서고 4륜으로 바꾸자 이게 또 완전히 성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접지력도 일단 굉장히 좋아지고요. 노면이 좀 울퉁불퉁해도 바퀴가 아무래도 4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무리 없이 험로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 그리고 주말에는 야성미 넘치는 SUV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G4 엑스턴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기통 2.2L LET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주행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엔진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쿼드 프레임 구조의 차체로 조용하면서도 간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차량 주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부터 전방 추돌,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으로 안전한 주행을 돕고 에어백도 2열 사이드, 운전석, 무릎 등 총 9개가 장착돼 최고의 안정성까지 갖추었다. 쌍용차가 G4 엑스턴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귀환인데요. 그만큼 차를 아주 잘 만들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겁니다. 실제로 장시간 주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를 채택한 정통 SUV인 만큼 발군의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고요. 또 온로드에서도 세단처럼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하는 소비자분들이라면 G4 엑스턴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